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37번째 방송 나긋나긋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닥이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 김보람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제가 여전히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목을 아끼고 말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 들어서자마자 아무런 근황 토크도 하지 않고 목과 말을 아껴야 한다며 방송을 하겠다. 그래도 이 방송을 하겠다는 이 철저한 프로의식, 이것이 좋은 건지 어리석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다. 감기 언제 걸렸어요? 이게 감기란 것은 어제 그제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내가 지난주에 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피로가 누적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쉬면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계속 말을 하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안 아파 갔다 오면 원래 좀 몸살이 나니까 그거랑 겹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어제 그제부터는 감기랑 비슷한 것 같아. 코가 계속 막혀서 콧물이 나오다가 목이 아파서 막 가래가 끓듯이, 그래서 아 이거 감기인가 싶어서 좀 몸을 사리고 약도 먹었어요. 목이 엄청 부어가지고 침 삼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 그래서 일정들을 많이 조정해서 뺐고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포기했어요. 취소시키고. 이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왔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보람도 날 보자마자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오냐? 밖이 그렇게 덥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보는 사람은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너의 상태가 지금 심각해 보인다. 어제도 저녁에 코너샵에서 남묘 낭독회가 있었어. 매주 월요일마다 세 번 하는 거여서 어제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내가 연말에 남묘 배우 30주년 기념 책자를 작업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공연을 가서 보아야 할 어떤 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지만 그냥 공연 보고, 그리고 공연 끝나고 배우님이 그 관객, 주로 배우거나 자기 주변의 관계자들이어서 그 사람들이랑 나누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 그대로 갖다 쓰면 되거든, 책에다가 나중에. 그래서 그거 녹음도 하고 그러려고 갔어. 나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역시나 보자마자 너 무슨 일이냐? 상태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되고, 내가 괜찮다고 해도 아니다. 이렇게 이런 몰골을 하고 왜 왔냐? 그래서 좀 웃겼어.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선생님. 믿어주세요. 아니, 오자마자 잠옷 쓰고 갈아입으면 너무 좋잖아.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너랑 한 번 하고 내가 혼자 한 번 하고 이렇게 격주로 하잖아요. 그거를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겨우 했어. 왜냐면 지난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내가 이렇게 너무 바쁘고 무리해서 이 모양이 됐다.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에 얘기를 한 30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고양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왔죠. 왜냐하면 나의 그 바쁜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 가는 거가 어쨌든 간에 이 바쁜 7월 행사의 마지막이거든? 부산에 가니까 가서 뭐 하루 이틀 놀려고 좀 일찍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고양이를 봐줄 사람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냈어. 그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분을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이제 고양이와 상견례를 시키는 그런 사전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술로로 얽혀있기 때문에 모이면 협업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예술로 협업이 필요한 다른 선생님도 한 분 또 오셔가지고 진짜로 집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나의 고양이 돌보미 선생님과 고양이에 대한 대화만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근데 그 회의도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 했어. 그리고 뭐 재밌었어. 그리고 나서 앞에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를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자 이제 고양이 얘기합시다 이러는데 지쳐가지고 고양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내가 전에 완주집 살 때도 우리 집에 고양이 봐주러 오는 친구들한테 이제 매뉴얼을 써가지고 붙여놓고 가거든. 뭐 물그릇이 여기저기 5군데 흩어져 있으니 거기 있는 물을 갈아라.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치워라. 그리고 특별한 건 없다. 그냥 장난감 저기 있으니까 놀아주고 싶으면 놀아주고 약간의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가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적어주고 갈 거고 이제 그 선생님은 고양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어렵지는 않겠지. 근데 가지가 그분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실망하고 가셨어. 실망하고 가셨어. 가지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가지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내가 저한테도 하악질하고 저도 물고 이래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지가 오늘 새벽에도 여지없이 나를 깨웠어요. 내가 지금 요새 힘드니까 엄청 잠을 잘 못 자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는 막 몸이 너무 쑤셔가지고 잠을 못 잤어. 뒤척뒤척 거리느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 새끼가 2시에 와가지고 또 나를 막 너무 귀찮게 하면서 밥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야. 전화줘. 웃겨.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된 도리로서 고양이를 무시할 수 있나요? 벌떡 일어나서 밥을 드리고 진짜 막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몸을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다시 누워서 잤어. 근데 이 새끼가 5시에 또 그러는 거야. 원래 새벽에 2번씩 그런 일은 많이 없거든. 옛날에 조금 한참 심할 때 막 그러다가 요새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5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잡주고 조금 케어를 하고 몸은 너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쩌겠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운명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사실 가지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맨 처음에 초창기 때 한 2주 정도 여행 가고 그때는 우리 동네 친구들 5명을 내가 조를 짜가지고 하루씩 집에 들러서 보라고 해라 이렇게 봐달라고 부탁하고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 그때는 되게 초기니까 여행도 되게 가고 싶었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가지도 엄청 애기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발랄했어. 근데 그래도 그때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지. 그 5명을 조를 짜면서 집 가까운 사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주로 했고 한 3, 4일에 한 번은 진짜로 친하고 진짜로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믿을 만한 친구. 왜냐하면 그 서너 명 중에서도 그냥 와가지고 밥 갈고 물 갈고 좀 지켜보고 약간 남의 자식 보듯이 가거든. 아무래도 남의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근데 나의 절친인 친구는 진짜 모든 고양이를 자기 자식처럼 보는 애가 있거든. 그리고 우리 가지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느슨해졌다 싶을 때, 집이 조금 심란해졌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 친구를 한 번씩 투입해가지고 그런 걔는
되게 오랫동안 가지랑 많이 놀아주고, 그 화장실을 치워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냥 치우는 거랑 걔가 또 뭔가 자기 일처럼 보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러고 갔는데 그 이후로는 아, 길게 얘를 두고 여행을 못 가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한테도 그렇다고 하대. 그러니까 비워두고 걔를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되고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정말로 고양이랑 오래 산 사람들은 얘를 두고 그냥 집 밖에 5일 동안 나가 있으면 얘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야. 나도 가끔씩 서울 가서 언니 집에서 자고 올 때 보면은 막 까만 봉다리 저기 있으면 어머 우리 가진가? 이렇게 착각하고 원래 이렇게 조용한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선가 쓱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한번 내가 애를 데리고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 아, 여행 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기가 되게 어렸을 때 막 잘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발랄하고 이럴 때 내가 한번 얘를 차에 태우고 저기 밑에 장흥항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지랑 같이 제주도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며칠 머문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우리 가지가 외출량이어서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나 카페 출근할 때 데리고 간 적도 있거든. 차에 실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시골길이니까 그냥 안 묻고 그냥 옆에다가 가지 태우고 내가 막 갔어. 그러면 사실 위험할 수 있잖아. 얘가 근데 또 상상해봐요. 얼마나 귀여운지. 고양이가 막 이렇게 대시보드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내 무릎에 올라왔다가 저 뒤에 가서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시골이고 진짜 거기는 10, 20 이렇게 달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고 차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데리고 가서 카페에서 카페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놔둬. 그럼 또 얼마나 귀여워? 근데 이제 카페 사장님은 마냥 좋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데려와도 된다라고 허락은 하셨는데 음식 파는 집에서 막 동물이 있는 걸 싫어하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막 아주 환영하시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 뒤로는 안 데리고 갔는데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애를 차에 태우고 막 많이 다녔어. 그래가지고 제주도도 데리고 간 거지 급기야. 그래 가는 길은 좋았어? 가고 친구 집 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참 내가 그때도 속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막 바뀌는 거가 애한테 스트레스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막 이동해가지고 친구 집 가서 한 3, 4일 정도 놀다가 그때는 심지어 다른 고양이도 두 마리 있었어. 완전 인간 중심적으로 야 쟤네랑 인사해 쟤네랑 놀아 막 이러는데 걔네 모두는 다 긴장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쟤랑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인간인 우리가 보기엔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막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도 있지. 그리고 그렇게 며칠 친구 집 A에서 놀고 친구 집 B로 옮겼는데 친구 B도 좋아해.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걔가 민박을 하고 있었다.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손님이 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막 털 날리고 이런 게 또 걱정되니까 우리 가지를 못 들어가게 하는 방들이 몇 개 있었어. 그런데 나는 또 이제 너무 우리 애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지가 구박받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잖아. 왜, 왜 나처럼 가지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 우리 가지는 우리 집에서 못 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 옷장에 털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털 좀 같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리고 가지가 문이 닫혀 있는 곳을 보면 이렇게 문을 긁으면서 좀 신경질을 낸단 말이야. 우리 아이 신경질 내면 안 되잖아. 아이야, 너는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애를 키웠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얘가 내 느낌에 또 인간 중심적 사고로 약간 주눅이 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속상한 마음을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때마침 다시 급하게 돌아와야 하는 어떤 일이 생겼어. 내가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서둘러서 애를 배에 이제 항구로 가서 배에 태워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이제 얘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배를 타고 오는데 계속 숨을 헉헉거리고 입으로 숨 쉬는 거야. 강아지도 그렇죠. 입으로 숨 쉬면 위험한 거잖아. 얘가 불안정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막 안고 달래고 겨우겨우 배를 타고 왔고 이제 집에 금방 간다. 차 타고 조금만 가면 집이다 해가지고 집에 왔어. 그래서 그 계속 계곡을 하면 놀래가지고 밤에 응급실이라도 데려가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집에 오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 그래서 아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뒤로는 어딜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생각, 얘를 두고 어디 여행을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 그리고 막 서울에 일보러 갈 때는 친구한테 부탁하거나 그냥 내가 내 기준으로는 36시간이야. 1.5일. 내가 오늘 밤에 떠나고 한밤 자고 밤늦게 돌아오는 거 정도까진 괜찮은 것 같더라. 내가 이틀도 잡은 적 있는데 그거는 뭔가 좀 불안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만 두고 집을 비웠었지.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재작년 연말인가? 내가 엄청 감정 기복도 심하고 우울할 때도 많고 막 그러는데 몰랐는데 옛날에는 막 친구들도 만나고 어디도 다니고 그러면서 좀 나았겠지?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냥 사실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여행도 못 가고 내가 극단적이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우울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그런데 이게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옛날에는 내가 딸린 식구도 없고, 그냥 혼자서 훌쩍 다니고 내 맘대로 했으면 됐는데, 이제 가지가 있으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발목이 잡혔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더 우울해진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내가 너무 우울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떤 언니가 강릉에 사는데 가지 데리고 와라. 가지 네가 안 그러면은 너는 미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얘를 태우고 차를 타고 강릉까지 어떻게 가요? 막 이러면서 또 지레 포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며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안 그러면 진짜 내가 너무 미쳐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했지. 약간 얘를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죽어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우리 둘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도 내가 행복해야지 살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무엇이 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잘 설명을 해가지고 봐봐 내가 너를 미워하면서 집에서 박혀 사는 거 싫지 너도?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우리 같이 강릉에 가자. 그래가지고 얘를 싣고 정말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강릉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멀기도 하고 그냥 얘가 계속 울고 힘들면 진짜 1시간마다 쉬어가지고 얘를 좀 달래고 막 이러면서 강릉에 갔지. 그리고 거기도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다른 손님은 안 받고 우리만 있었고 그 집에도 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 근데 다행히 되게 재밌었어요. 가지가 엄청 스트레스 그냥 딱 도착했을 때 화장실에 똥 싸고 오줌 싸면은 안정된 거라고 판단하거든. 근데 강릉에 화장실 두니까요. 화장실 가고 그냥 슬금슬금 내 옷자리 근처에서 있다가 잠깐 나와서 그 집 구석구석 다니고 그러더라. 그래서 다행이네 그런 마음이 들었지. 그리고 되게 웃긴 건 그 집 고양이가 우리 화장실에 와가지고 똥 싸고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해?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랬는데 어느 날은 둘이 나란히 앉아있다?
침대에?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고 귀여워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죠. 그렇게 그 집에서 며칠 보내고 이제 용기가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후로 집에 바로 안 돌아오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애를 데리고 이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짐이 되게 많은데 화장실도 챙기고 혹시 애가 적응 못할까봐 애착 이불과 이런 것들도 다 챙겨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서만 지내도 되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강릉에 있다가 옛날부터 자기 집에 와서 놀다 가라고 한 수원에 있는 우리 선배 언니가 있었거든. 수원에 있는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네 집 가서 좀 지내도 되냐. 그랬더니 언제나 환영이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애가 있으니까 우리 가지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언니가 괜찮다. 흔쾌히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강릉에서 수원까지 또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서 그 집에서 거의 한 달 있다 왔어요. 수원에서는. 잘 지냈어. 그 집에는 고양이는 없었고 그 사람은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지는 식물을 공격하는 고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언니가 이제 집을 많이 비워가지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식물을 너무 공격하니까 내가 그 언니 침실에다가 식물을 다 몰아놓고 가지를 거기 못 들어가겠어. 식물을 너무 공격하고 선인장 같은 것도 가지가 가서 막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선인장한테도 위험하지만 가지한테도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잘 보냈고 그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도 동물이랑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동물이랑 같이 좀 살아보고 싶기도 했대.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언니도 식물이 자기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가지가 식물을 공격하는 것도 언짢고 내가 한 방에 식물을 몰아넣는 것도 언짢은 거야. 식물도 생명인데 환기도 통하고 자기 살던 환경에서 살아야 되게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끔씩 청소하는 날 가지를 내가 포박해서 붙들고 안고 있고 막 식물한테 바람 쐬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고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내가 찾아보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고양이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환경도 바뀌고. 그러니까 차를 탈 때 얘가 엄청 긴장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작은 움직임이고 작은 충격이지만 얘네는 작은 애들이니까 엄청 클 것 같은 거야. 그 차가 덜컥덜컥 움직이는 거라던가 소음이라던가. 그래서 이게 아주 극한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또 함부로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내가 그때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 차라리 아픈 거는 이사 오고 나가지고 얘 방광염 때문에 입원했었거든. 근데 나의 절친, 그 완주 있을 때 우리 고양이 자기 자식처럼 봐주던 나의 절친은 네가 데리고 강릉 가고 수원 간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 나한테 맨날 그러면 안 된다고 고양이한테 더 잘하라고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제 수원 선배나 이런 나의 친구들은 정말 나는 너의 고양이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너의 보살핌과 사랑만 받으며 막 저질을 해도 혼나지도 않고 정말 내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생에 환생한다면 가지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맨날 하죠. 우리 집에 온 친구들도 그렇고. 죄송한데 에어컨 줄 때 제가 쪄죽겠어요. 너무 좀 드릴까? 덥나요? 옷 입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필요하면 제가 입을게요. 더우면 일을 못해요. 아니, 에어컨 안 틀고 일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나요? 아침에 좀 시원했는데 혹시 오늘 안 켜도 될까 싶어서 꺼냈는데 그렇군요. 저는 집에서 에어컨을 그날 고양이 상견례 하려고 손님이 오신 그날 처음 틀었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더위 안 그 뒤로 안 타고. 타는 애들도 있고 안 타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인터넷 보면은 선풍기 앞에는 에어컨 딱 그 자리에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지는 에어컨 틀면은 작은 방 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옷 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다?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 옷장 저 깊숙한 자리.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 겨울옷들 쌓여 있는데. 안 덥니? 그게 뭐지? 안 더운가 봐. 안 더울 수 있나? 아니면 그 더운 감각을 즐기나? 예약한 걸? 그래가지고 여름에 애들 털 달린 동물들 더우니까 막 메쉬 바닥 사주거나 대리석 같은 거 깔아주잖아. 시원하고 뭐 타일에만 있는다 이런 애들도 있고. 가진 안 그래. 내가 대리석도 옛날에 그래서 친구한테 구해가지고 깔아준 적 있는데 절대 가지도 않아. 그냥 다른 집 줬어. 에코 고양이냐? 아니면 뭔가 S 고양이. 사드 고양이? 고양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부산행이 엄청 오랜만에 고양이를 두고 여행 가는 것이어서 그래서 지금 생각이 여러 가지가 떠돌았죠. 네. 나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지? 다시 아픈가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양이 갔다 오면 되지 잘. 두고 가는 마음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근데 잘 해주실 거야. 그분이 막 웃으면서 가지가 막 놀아주려고 해도 잘 놀진 않는다 요새는. 근데 집에 사람이 없이 혼자 있는 거랑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외로움을 타니까 그냥 집에 오셔가지고 낮잠도 좀 자고 뭐 볼일도 보고 그러고 가시면 된다 그랬더니 좋아요. 다시 돌아오셨을 때 집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을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나는 남의 집에 갔을 때 되게 맘대로 하는 거가 익숙하거든. 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맘대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옛날에 친구가 한 달 동안 여행 갈 때 그 집에 가서 고양이 봐준 적도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찾기가 어려워. 우리 집에 와서 살아줄 사람. 고양이를 사랑하며 살아줄 사람.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고양이는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주인인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없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양이랑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멀리 떠날 때는 그 고양이를 뭐 정 안 되면 호텔링 해가지고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아는 사람 집에 맡기는 게 나으니까 엄마 집, 뭐 친구 집 이렇게 맡겨놓고 간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보다는 자기 집에 그 사람이 오는 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 자기 살던 집에 환경 그대로 있고 좀 낯선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곳에 있을 때 뭐 화장실 치워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밥 주고 화장실 치워주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아는 사람이 좋으니까 미리 와가지고 한번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한 거였고 뭐 한 번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러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살피면서 이 동네에 고양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일단 1인을 찾았으니까요. 앞으로 더욱 챙기면 되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가지 나 나올 때도 그냥 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길래 그냥 잘 있어라 그러고 왔죠. 그 내가 요즘 유행하는 게 여름이라서 그 소쿠리 있잖아. 플라스틱 바구니 구멍 뽕뽕 뚫린 거. 거기에 애들이 고양이들이 상자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것도 상자고 함이니까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그 구멍으로 바람이 통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 이러면서 막 인증샷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중앙시장 가서 소쿠리 사왔는데 안 써. 그러니까 근데 뭐 혹시 몰라 이렇게 모양 동그란 거 네모난 거 2개 사가지고 마음에 드실 수도 있으니까 드실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몇 년 후에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우리 집에 그런 적 있어. 그 뭐 내 아는 언니가 방석 같은 거 예쁜 거 사줬는데 절대 안 들어가길래 그냥 가만히 놔뒀다? 근데 진짜 2년 후에 한 번 들어가더라. 한번 들어가줄까? 언젠가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그랬어. 우리 도리는 어디 있나요? 부산에 있죠? 아직도 부산에 있어? 내내 방학 끝날 때까지 부산에 있어? 도리가 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둘이 보고 싶어서 제 인스타그램 도리디에서 맨날 자기가 내 보자. 살짝 슬퍼. 그 보면은 걔는 힘드네. 걔는 좀 약간 정말 가식 같은 마음. 있으면 귀찮고 힘들고 걱정되고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동물 가지고 온갖 상상 다 하지 않아? 우리 애가 이제 학교에 가거나 이제 알림장 같은 거 적어오는 학교 끝나고 피카츄 돈가스 사 먹고 집에 올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없어? 아, 그런 건 하지. 내가 집에 없을 때 혼자서 얘가 맞아. 나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좀 열어보고 맞아. 내가 감춰놓은 맛있는 거 막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가지 돌보미 선생님께 너무 가지와의 만남이 짧고 서운한 것 같아서 되게 자주 근처에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언제든 시간이 나시면 집에 들르셔라. 그렇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돌려서 얘기했는데 선생님도 너무 바쁘시니까 그럴 시간이 딱히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도 혼자 사시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고양이를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품앗이네? 그니까 그런 품앗이가 있으면 되게 좋지. 내가 지난주에 행사 갈 때 우리 출판사 담당자 편집자랑 마케터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마케터님도 고양이 키우신대. 집에 고양이랑 같이 사는데 혼자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뭐 주로 이제 거기는 완전하게 서로가 한 몸 같은 친밀한 사이가 있는 거잖아. 부부이거나 애인이거나. 여자친구가 주로 보고 같이 여행을 갈 때는 여자친구한테 그런 고양이 네트워크가 있대. 너무나 좋은 네트워크죠. 서로서로 품앗이로 돌봐주는. 개부럽다. 그니까 개부럽지. 나 3시간, 한 5시간까지는 나도 외출 가능한데 그 이상은 그러니까 아예 엄마도 가야 돼. 외출 자체가 길게 힘들구나. 강아지는 제가 더. 멀리 이사 가기가 좀 불안한 게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키워야 친정이 있어야 돼. 가족들이 다 같이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언니가 도희를 키우는 사이에 부산으로 발령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같이 다 있다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뭐지? 그럼 강아지 어떡하지? 불안한 거야. 나 혼자 다 키우라는 건가? 그랬는데 방학 때마다 자기가 더 보고 싶어서 데려가는 거야. 그치. 한시름 났다. 강아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 진짜로. 고양이랑 또 다르지. 사람이 진짜 곤죽이 되거든요. 진짜. 제가 한의원 다녀가면서 골반에 침 맞으면서 체력을 키워가지고. 산책했다. 한의원에서 운동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당신 운동 줄여야 된다. 우리 애가 좀 운다. 아니야, 그때는 수영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고양이는 산책 안 나가니까 되게 괜찮다. 개별적인 동물이라서 외로움을 안 탄다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아. 그렇다고 고양이도 혼자 내버려 두면은 절대 안 되지. 그 친구도 옛날에 고양이 키울 때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고 엄마가 이제 고양이 우는 거를 막 보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 울어가지고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애도 있지만 의사 표현을 안 해도 이 친구가 삐져가지고 그런 게 티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고양이 내 옆에 있고 막 무릎에 있고 그러지 않아. 그냥 저기서 자기 혼자 잔단 말이야. 자기 볼일 보면서. 근데 그래도 집에 인간이 없으면 안 되지.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근데 걔는 정말 다르지. 실제적으로 체력을 써가지고 둘이 같이 산책도 하고 그 막 이 달려드는 이거를 또 받아주기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딜 가든 옆에 있으려고 하니까 부담이야. 웃겨. 내가 그 출판사 편집자님한테 일할 때마다 항상 고양이 사진을 붙여서 보낸다? 왜냐면 좋아하시니까 보내달라고도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하면 100장이고 200장이고 보내고 싶잖아. 나도 그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얼마든지 준비되어 계속 있습니다. 보낸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출근되고 나서 마케팅 팀이랑도 얘기를 하니까 마케팅 팀을 처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나 너무 습관적으로 고양이 사진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혹시 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편집자님이랑 할 때는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항상 붙였다. 좋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보냈다. 근데 다행히 그분도 자기 고양이랑 같이 사니까 자기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고양이는 이렇다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화기애애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뭐 그러니까 내 친구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뭐 메일이 와가지고 답장을 쓰고 이제 신중하게 고양이 사진을 골라야 되잖아. 좋은 사진을 보내야 되니까 A컷을 보내야 되니까 내가 막 신중하게 고양이 사진을 보내고 찾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내 친구가 너무 이상하다면서 왜 업무 메일에 고양이 사진을 붙이냐고. 그래서 언니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야. 이 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보냈었고 행사 한날 편집자님 오신다고 하면서 가지는 못 만나지만 뭐 작가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 약간 의례적인 인사죠. 그런데 내가 가지니까 같이 못 가니 너무 서운해서 제가 가지의 일부를 들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가지 수염 가져갔어. 아니 왜냐면 선생님은 고양이 인간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고양이 인간들은 수염을 모은답니다. 진짜? 수염이 털처럼 부드럽지 않고 약간 탱탱하고 강아지도 그래. 그렇잖아. 우리 언니도 모아. 왜 모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니까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쁜 내가 좋아하는 함에다가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발견하면은 와 유레카 이러면서 모아가지고 하나씩 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순간 떨어지진 않잖아. 언젠가 청소하다 발견하는 거니까.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가장 신선한 걸로 오늘 아침에 떨어진 수염이라며 내가 잘 포장해가지고 내가 가지 그려가지고 쓰는 명함 거기 뒷면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귀한 거다 신비롭고 영험한 힘이 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며 자기 책상 위에 붙여놓고 쓴다 그런 얘기를. 세상에. 남의 동물털을 이렇게 간직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집자님이 자기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내가 또 튀김소보로 사가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어.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사오신 거고 뭐 작가님이 고양이 수염도 선물로 줬어요 영험하다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 같이 그걸 드시고 모여있던 분 중에 다른 팀 분 중에 고양이랑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러냐 그분이 더 심해? 하여튼 그분은 더해. 그분은 무엇을 모으게요 선생님? 발톱? 근데 나 아는 작가분 중에서도 고양이 너무 사랑하는 분 있거든. 그분은 다 모아. 발톱, 털, 뭐 어쩌고 다. 그래서 약간 만나게 해주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나도 모아야 되나? 경쟁심 생기는데? 그냥 모으지 마. 모아. 아니 근데 손톱 발톱은 약간 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없어가지고 난 안 모으거든. 이게 약간 좀 깨지듯이 떨어지니까. 고양이도 발톱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스크래치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해. 약간 껍질 벗겨지듯이. 그래가지고 발톱은 안 모으고 털은 그냥 가끔씩 한 번에 빗질했을 때 많이 나오면 그걸로 그냥 공 뭉쳐가지고 갖고 놀지. 아니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양이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 털을 약간 작업해가지고 모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양이한테 씌우는 작가들도 있더라. 아니 개털 같은 것도 모아. 뼈도 짜더라. 근데 마치 제 털도 털이니까. 그치 맞지. 고양이 털도 털이고 이렇게 해서 실로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나는 그냥 모자 같은 걸로 예쁜 모양을 만들고 싶기는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털이 이렇게 뭉치면 공은 되는데 이렇게 작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분이 있는 걸 보니까 할 수는 있겠지. 하여튼 오늘은 우리 가지에 대한 나의 사랑. 가끔은 지긋지긋한 마음. 근데 자기 동물
여기서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다 약간 그런 지난 기억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번 그런 성토 대회 같은 거 있으면 그런 팟캐스트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 동물 자랑하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 자식은 네 새끼 니나 귀엽지만 네 고양이는 나도 귀엽다. 약간 동물은 좀 더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다. 약간 이것도 고양이 인간들이 꾸며낸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오면 확실히 다른 강아지, 다른 고양이들을 더 신경 쓰게 되죠. 그리고 나는 강아지 키우고 나서 친구들이 착해졌다고 그랬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아까 바닥이랑 똑같이 돌이 되고 싶다. 맞아. 그리고 약간 나는 고양이 가지고 오고 나서 고기를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지.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우리 애기의 그러니까. 친구들 같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잖아. 그럴 때 진짜 가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뼈 같은 거, 살 같은 거 만져지는데 내가 먹는 이 소나 닭의 뼈와 살도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가끔씩 좀 소름 끼칠 때가 있어. 근데 이제 또 걔는 닭고기 좀 좋아. 걔는 육식이니까. 과연 강아지, 고양이도 육식이지. 고양이도 육식이지. 계란 삶은 거 좋아. 응. 많이 먹어라. 그치. 어제도 내가 땅바닥에 새 날개가 막 흐트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고양이 같은 애들이 공격해가지고 이런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여기 위에 내가 저번에 요즘에 들어왔는데 후다닥해. 저번에 그 파티 벌였던 애들이 또 다른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삼색이 같은 애가 있어. 그래서 뭐야 너 이랬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옥상에 갔는데 하나가 또 더 있어. 빼꼼히 회색 고양이가 또 나오대? 이것들이 소문났어. 이 집에 호구 산다고. 그 고양이를 키웠던 내 친구들 너 이제 큰일 났다면서 얘네 집 핫플레이스라며. 핫플 됐어. 여기 호구 산다 해서 소문났어. 너무 좋잖아. 너무 귀엽잖아. 귀여운데 우리 도리가 오면은 도리가 신나서 쫓아가면은 쟤네가 무서워하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애기 때부터 같이 크면은 한 식구로 살던데. 걔랑 고양이도. 걔가 고양이를 쫓아다녀. 음. 그래서 고양이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저번에 쫓아가다가 고양이한테 한 대 맞았어요. 주먹으로 팡팡! 그래서 이제 정신 좀 차리겠거니 했는데 그래도 그러대. 한 번 맞는다고 알겠어? 충격이 좀 크네. 내가 오늘은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또 질주할 수도 있었지만 천천히 사랑을 음미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한 며칠 가는 것 같아. 잘 다녀오겠고요. 언제 간다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가서 근데 목요일날 늦게 가. 목요일날도 그 예술로 미팅이 잡혀가지고 그거 하고 기차 타고 부산 간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놀고 토요일날 행사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오는데 오는 길에 대전역에 내려가지고 안아파트 들를 거야. 또 촘촘하게 스케줄 짜다가 탈이 나지. 이미 지금 1차로 탈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막 수요일을 비우려고 내가 수요일을 비운 이유가 병원 가려고 그런 건데 이제 무리인 것 같아서 병원 안 가고 내일 푹 쉴 건데 그러면서 그 글쓰기 수업도 미뤄놨단 말이야. 월요일로 바꿨어. 어제로 바꿨는데 이제 너가 나를 보자마자 괜찮냐 계속 물어보는 것처럼 이 학생님도 나한테 언니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언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괜찮다. 2시에 원래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7시에 낭독회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시간 뜨면 그러니까 그냥 4시에 만나자 해가지고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알았어 그럼 언니가 한다고 하면 할게 해서 4시로 약속 잡았다? 근데 점심도 혼자 차려 먹기 싫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레츠 가서 먹었어. 으랑 같이. 으도 나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수업을 꼭 오늘 해야겠어? 미루자고 하면 미루지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고 내가 이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근데 나의 머릿속에는
그 친구가 우리 학생님이 항상 대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대전에 오는 시간에 나랑 만나거든. 그래서 미루면 또 시간이 복잡해질 것 같은 거야. 그런 생각을 또 혼자 막 한 거지. 뭐 미리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를 사면서 야 근데 혹시 너 다음 주에도 대전에 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전화 온 거야. 언니 다음 주에 하면 괜찮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이제 얘가 제시한 어떤 날들은 그냥 부산 가서 안 되는 거여서 오늘 미루면 다음 주에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미뤄지고 이번 달도 지나가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다. 아니 자기 괜찮다고. 자기도 다음 주가 더 좋다고. 언니 오늘 쉬라고. 그렇지 않아도 안 괜찮아 보여가지고 내가 계속 물어봤는데 네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하자고 한 거였다.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마워 이러면서 끊고 집에 와서 잤거든. 그렇게 힘이 듭니까? 아니 그걸 잘 못해. 아니 아까 문을 열었는데 정말 젖은 새앙쥐가 난 걸어왔나 했어. 땀이 막.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녹음은 또 무사히 마쳤고요. 이따가 좀 누워있다가 2시에는 일 가는 거잖아. 수업하러 가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여서 그것만 해야지.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어. 옛날엔 다 했을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했다. 잘했고 이제 잘 마치고 부산도 잘 다녀오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회복된 모습으로 만나요.